돈 제대로 다시 보기 사회에서는 부자, 그들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부자들을 먼저 볼게요. 세계적으로 지금 누가 부자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물론 뭐 신문에 보면은 가끔 나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얼마나 갖고 있느냐면은 273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1등입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은 바로 테슬라, 그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 이 기업을 창업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앨런 머스크 창업자. 이 사람이 세계에서 돈을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냐? 바로 제프 베이조스. 세 번째는 베르나르 아르노. 여기 뭐 이제 아마존 창업자. 당연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특히 과거에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최근 2, 3년 동안 특히 코로나 덕을 좀 많이 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리고 베르나르 아르노 그 루이비통 회장. 글쎄, 루이비통이 뭐 규모로 보면은 앞에 있는 그 회사보다 훨씬 작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부를 따지고 보니까 3등입니다. 아마 명품을 많이 팔고 그리고 또 팔려는 그 제품의 그 마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클 텐데 아마 거기에서 이렇게 누적된 소득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등은 누구냐? 빌 게이츠. 여러분 잘 아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그리고 5등은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 자, 구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하나 더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데 최연소 부자. 세계 가장 나이 적은 부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김정주 그 넥슨 창업자는 그 작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유산을 가족들이 받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둘째 딸이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유산 상속 받은 것이 돈이 많아서 현재 세계에서 나이는 작지만 가장 부자인 그런 사람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2021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뭐, 나름대로 어떤 그 특별한 뭐 이유가 있겠죠. 좀 감소는 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계에서 돈 많은 이렇게 그 부자들이 좀 변했다. 과거 대비해서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각종 신기술 이런 것들이 많은데 특히 그 IT 기술, 물론 3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시작된 거지만 그 IT 기술 그리고 또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거를 다루는 그런 회사가 지금 신흥 새로운 부자로 많이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뭐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부자 하면은 누가 부자냐? 주로 세계에서 큰 제조업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창업주들이 돈이 가장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액션모빌의 뭐 이제 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GM 포드 자동차 회장 뭐 이런 그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지형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제 구글 창업자 이런 분들도 5번째 가는 그 부자이고, 그리고 또 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의 지형도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또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 지금 앞서 본 그런 부자들 이런 그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축적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미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또 발동이 돼서 아마 계속 지금 돈을 쌓아가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한번 볼까요? 한국 쪽으로 이제 보면서 우리 한국의 최고 부자들은 누구인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한국의 가장 1등 부자는 현재 그 8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은 뭐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삼성,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그룹이 가장 큰 그룹인데 그 특히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서 봤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재산이 얼마였냐면 273조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가장 돈 많은 이재용 부회장은 이 8조 원이니까 뭐 저거야 한 3%, 세계 1등 부자 대비 3%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이렇게 세계에는 우리나라 이외에 바깥에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2등, 3등을 보면은 이렇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그리고 또 서정진 셀트리온 창업자가 현재 이렇게 2등, 3등의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 세계 부호 500대 부호에 이제 포함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부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가지면은 부자라고 생각이 여러분 드시나요? 조사를 해보니까 총 재산이 한 약 50억 이 정도 가지면 부자다. 부자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 50억은 아무래도 차전 그 내용을 보면 아마 직업소득 당연히 있겠죠. 거기다 이제 재테크를 통해서 얻는 소득. 자, 이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총 재산이 일단 50억 정도가 되면 부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조사 결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또 우리 이거 한번 보죠. 한국의 그 상위 1% 부자 가구의 재산은 얼마쯤 될까? 상위 1%면은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인데, 총 재산 조사해 보니까 총 자산이 약 51억 원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그 부채라든가 좀 뺀 순수한 순자산, 이거는 약 30억 원. 그리고 연소득은 약 한 2억 원 정도 올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연소득 중에서 직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그 한국에서 상위 1%에 들어가는 부자의 그 전형적인 어떤 그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자니까 당연히 소비도 많이 하겠죠. 근데 제가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부자가 이 소비보다 오히려 더 그 저축을 더 많이 한다. 이런 사실이 일단은 발견됐습니다. 보면은 한 2억 원 정도 연소득이 있는데 이 중에 60%를 갖다가 투자하고 저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 돈을 갖다가 이용해서 다시 또 부를 창출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 많고 부자면은 많이 쓸 것이다. 오히려 버는 것보다 버는 것 중에서 저축이라든가 투자보다 더 많이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볼까요? 우리 한국인의 평균 자산 규모는 얼마일까? 이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자산 규모, 조사에 의하면은 이렇습니다. 자산이 약 5억. 그러니까 이거 자산은 뭐 부채 그리고 또 순자산 다 포함해서 총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5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부채는 얼마냐? 이 중에 이제 자산에서 이제 빼야 될 부분인데 약 한 8천만 원 정도를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자산, 순수한 자산은 약 한 4억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현재 순자산 평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근데 순자산 그 4억 2천만 원 중에서 자,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이 있고 우리 실물자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뭐 저축을 했다든가 또는 뭐 보험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뭐 재테크에 돈을 갖다 지금 넣었다든가 뭐 이런 돈인데, 이런 돈은 전체 100% 중에서 23%밖에 안 되고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그 땅이라든가
당장 어떤 현금화하기 어려운 이런 그 실물 자산이 무려 100% 중에 77%를 차지하고 있어요. 압도적이죠. 근데 이 규모가 지금 그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은 우리가 실물 자산 규모, 즉 다시 해서 부동산, 우리 재산, 총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그 일반 선진국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선진국은 50% 이하예요. 이런 그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런 그 좀 기형적인 그런 형태를 갖다가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요즘 좀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이 다시 정상화 되겠지만, 만일에, 만에 하나 정상화되지 않고 계속 집값이 하락한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야말로 우리한테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이 몇십 년 전에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냥 20, 30% 떨어진 게 아니라 절반으로 또는 3분의, 반의 반으로 이렇게 떨어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때 화들짝 놀라서 지금은 말이죠. 지금 거의 일반 그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이 아마 더 앞서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거의 그 많은 그 재무구조를 바꿔놨어요. 좋은 양호한 쪽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런 선진국의 어떤 일반적인 상황을 벤치마킹을 좀 해서 일단 금융자산을 좀 더 올리는 쪽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돈 제대로 다시 보기 4회 방송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어지는 제5회 방송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